안녕하세요. 2023년 인천 지역 합격자입니다. 어, 합격 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 방면에서 스스로 많이 부족했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일이나 학업 병행 없이 1년 동안 공부에 올인해서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2차까지 모두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1차 고득점이 최고의 2차 준비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1차 고득점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와 동시에 1차 고득점이 아니더라도 2차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차 공부를 하는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1차 고득점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2차 준비하실 때에는 또 그때 돼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특 임용은 어떤 걸 해야 하는지는 다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학이나 인류는 제가 여기 적어둔 것보다 더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유특에서는 자주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영역들은 빼고 여기 적혀 있는 영역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온전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한 공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모든 영역을 다 살펴보시고 효율적으로 선택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연간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면서 했던 편은 아니라서 일정표가 조금 횡한데요. 특학은 서진쌤의 일정을 정말 그대로 따라갔고요. 인류나 유특은 특학보다 조금 더 체계적이진 못했는데 개강론, 인강, 수강하고 기출분석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이제 하반기 돼서 조금씩 써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일정은 크게 1차 합격자가 발표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특수교육학 공부를 달별로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먼저 서진 교수님의 그 연간 패키지를 수강을 했어요. 초수였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하시면은, 그 강사님의 연간 일정을 확인하시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진 선생님은 도식화로 큰 틀을 잡은 후에 기본 이론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 방법이 되게 이해가 쉽고 추후에 제 공부에 계속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모두 각자 잘 맞는 공부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는 도식화를 이용한 공부 방법이 너무 잘 맞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지 못했거나 기본 개념이 없으신 초수분들은 서진쌤을 너무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학은 정말 서진 선생님의 강의만 믿고 그냥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노량진에 와서 현장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강의가 좀 밀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는 현강의 영향이 조금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현장에 와서 강의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강도 마찬가지로 강의는 그냥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인강으로 들을 때 조금 밀리더라도 다음 수업이 올라오는 것을 기한으로 잡고 일주일 내에 따라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강을 공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복습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제 공부 방법은 대략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음, 이 시기뿐만 아니라 사실 제 특학, 유특, 인류 모든 1차 공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먼저 강의를 들어요. 이때 정말 개인적인 방법이지만 샤프로 필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기본 개념이 조금 잡혀있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틀리게 적을 수도 있고 빠르게 받아 적느라 제대로 적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복습을 하는데요. 복습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볼펜과 형광펜으로 강의할 때 필기한 부분들을 다시 체크를 하면서 강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면서 확실히 개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도시카를 활용해서 그 영역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도시카 각인까지 됐다면 이제 세부 내용을 암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도시카랑 세부 내용을 백지 인출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백지 인출해도 물론 다른 영역 진도 시작하면은 또 까먹게 되긴 하는데요. 어, 그냥 이때 모든 걸 달달 암기한다는 생각보다는 내 걸로 확실히 한번 만들고 넘어간다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 4월에는 이제 기출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강의에 오기 전에 미리 그 영역을 한번 복습을 하고 왔습니다. 서진 선생님은 기출 분석 강의 맨 앞 시간에서도 도시카 한번 하면서 기본 이론을 다뤄주시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미리 한번 보고 서진쌤이랑 도시카 할 때 최대한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서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때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로 샤프 필기하면서 강의를 듣고 복습을 했습니다. 어, 먼저 저는 기본 이론서에 유초특 색깔 구분해서 기출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해당하는 그 기본 이론을 다시 읽으면서 암기를 했어요. 기출 분석 스티커를 이론서에다가 붙이니까 어디가 많이 출제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고 자연스럽게 기본 이론서로 단권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출문제집에 그 기출문제에 들어있는 모든 개념들을 적어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아마 대부분 기출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처음에는 다 적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좀 달달 암기가 된 후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일반 유아도 해야 하다 보니까 저도 결론적으로 한 8월까지 계속 밀리면서 했는데요. 할 게 많기도 하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 기출 분석은 꼭 한 번씩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에는 강론 심화를 시작합니다. 이때도 공부 방법은 강의를 듣는데 이미 저는 앞에서 기본 이론서에 기출 스티커도 붙였고 기본 이론서를 몇 번씩 보면서 암기를 했기 때문에 제 기본 이론서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순서대로 적혀 있는지 파악이 조금 다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나눠준 그 심화 프린트 중에서 내 기본 이론서에 없는 내용들이다, 내가 처음 들은 내용들이다 하는 것들은 포스트잇으로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서 체크해둔 그 강론 심화 내용을 기본 이론서에 빨간색 펜으로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더 자세한 내용도 추가되면서 한 권으로, 기본 이론서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학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로 서브를 만들 필요는 못 느껴서 그냥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7, 8월에는 이제 변형 문제들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학원 일정 맞춰서 그 영역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학원에 왔었고요. 이때 받은 변형 문제들은 위에서 했던 기출 분석처럼 모든 내용을 다 적으면서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했던 기출 문제집 분석을 이때까지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정에 잘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 11월에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러 왔는데요. 이때는 이미 제가 암기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였고 기본 이론서를 몇 회독 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도시카랑 단권화한 기본 이론서 세부 내용들을 암기하면서 모의고사 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1차 시험이 금방 다가옵니다. 1차 시험 직전에는 모든 영역을 짧은 시간 동안 다 돌릴 수 있도록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영역이 다른데 내용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짧은 시간 동안 막 계속 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고 비슷한 것들은 포스트잇에 같이 적어두고 문제 풀 때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를 계속 되짚어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안 헤어지는 부분들은
기본 이론서에 새로운 형광펜 색을 추가하면서 계속 밑줄 긋고 강조하면서 거의 머릿속에 꾸겨 넣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다른 것들도 저희는 공부를 해야 하죠. 일반 유아랑 특수교육학이랑 50대 50으로 출제된다고 할 만큼 저희는 일반 유아 교육도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일반 유아가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론은 키즈쌤 개론 강의를 수강했고 강론은 이동건 강사님 강론을 수강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암기를 하진 못했고 저는 8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암기하고 기출 분석하고 암기하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사실 저는 인류는 그 이동건 강사님 기반의 서브를 공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서브에 위에 내가 강의 들으면서 내 책에 필기하고 내가 이해한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저만의 서브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은 특학처럼 모든 내용을 적으면서 기출 분석하지는 못했고 그 영역에서 어떤 부분들이 기출이 많이 출제되고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이거를 좀 확실히 파악하는 정도로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출 경향을 파악하니까 영역별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알게 되고 머릿속에 구조화가 더 잘 되니까 암기도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특은 서진쌤 특강 일정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진쌤 강의를 기반으로 한 서브를 공유를 받았습니다. 유특도 마찬가지로 공유받은 서브에 이제 강의 때 제가 필기한 내용 추가하고 보완하면서 나만의 서브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혼자서 다 서브를 만드는 게 막막하고 어렵다면은 내가 듣는 수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브를 공유받아서 내 말로 좀 바꾸고 보완시키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유특 기출 분석은 특학과 마찬가지로 모든 내용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논술은 이제 7, 8월이 돼서야 조금 일주일에 2번 정도 쓰면서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특학이랑 유특 기본 개념을 알아야지 논술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에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보다는 논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틀을 알고 그 문제를 잘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감을 익히신 다음에 특학이랑 유특 기본 개념을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특법이랑 누리과정은 그냥 암기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캠스터디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1차 이론 공부는 다 같은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론 공부는 무턱대고 외우는 것보다는 내 걸로 만드는 생각으로 도식화를 기반으로 잘 구조화시키면서 암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도식화랑 세부 내용들을 그냥 술술 백지인출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1차 끝나면은 2차를 준비해야 해요. 2차는 시간은 없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전 한참을 헤맸던 기억이 있는데요. 해보니까 이거 준비하는데 정답은 없지만 이제 제 경험으로 이 방식으로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싶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차 시험이 끝난 바로 직후에 저는 스터디를 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쉬는 거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계속 시험지를 들춰보게 되면서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스터디원을 구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정해두고 조금 쉬엄쉬엄 하시면은 그게 오히려 심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합격 발표 전에는 굳이 많은 인원으로 스터디할 필요 없이 2명이서 하는 것도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완전 초수에 2차 준비에 관해서 정말 무지하다면 꼭 2차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을 구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고 이제 스터디를 구하면은 준비를 해야겠죠. 교재는 합격상자랑 2차의 정석이라는 책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렇고 저는 이외에 유튜브에 2차 관련 영상 인류나 유특 상관없이 다 많이 봤고 놀이지원 사례집이랑 시책까지 읽었었습니다. 이제 스터디를 할 때 저는 가장 먼저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기출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당연히 모르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접이랑 시연을 준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를 준비해서 대본에 짜서라도 그냥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밴드에 영상을 올리는 식으로 스터디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피드백 받고 다른 선생님들 것도 좀 보면서 몇 번 해보면은 면접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수업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이 2주일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을 조금이라도 잡았다면 이제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식의 폭을 조금 넓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랑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1차 결과가 발표나고 2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발표 전에 이거를 틈틈이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2차 준비 시작할 때는 입으로 직접 뱉고 시연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그 자료 수집이랑 내용 정리가 뭐냐면 먼저 면접의 답변 틀.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논술과 마찬가지로 조리 있게 말해야 하기 때문에 나만의 면접 틀을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지역별로 조금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도 기본 이론이 되게 중요한데 자주 나오는 행동수정 용어들 같은 거는 까먹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이 필수가 아닌 지역이어도 시책이랑 놀이지원 사례집 등을 읽어보면은 답변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읽고 정리해 두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키워드별로 어떤 답변들을 내가 활용해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항상 정말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답변들이 어떤 게 있을지 조금 생각해두고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죠. 그러면은 이제 1차 합격자들끼리 새로운 스터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는 온라인보다는 스터디룸을 잡고 매일매일 만나서 많이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할 때는 위에서 아까 모았던 자료들을 기반으로 내가 잘 답변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나 눈 맞춤 등 태도 측면에서도 연습을 많이 하시고 시간을 문제별로 몇 분씩 분배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안은 되게 여러 양식이 있는데 사실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양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연은 할 얘기가 너무 많긴 한데 크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문제 행동이나 장애 유형별로 이제 중재하는 방법을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적절한 중재 방법을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틀, 흔히 만능 틀이라고 하는데 사실 만능 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합격자들 영상 한번 봐보시고 수업들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지 연구를 본인이 조금 해보시면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은 바깥 활동이든 자유 활동이든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연습해보시고 통합학급, 특수학급 등 여러 상황들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시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건데요. 되게 다양한 조건들이 문제에서는 요구가 돼요. 수업은 흐름이랑 뭐 태도도 중요하지만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확실하게 충족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확실하게 충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이제 교사로서 한 이 역할 세 가지만 보여주면은 좀 자연스럽고 좋은 수업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먼저 교사가 유아들과 놀이를 함께 하면서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놀이에 참여해서 교사로서 어떤 말을 할지를 생각해서 좀 보여주시면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이 제안자. 유아의 흥미에 따라서 교사가 먼저 놀이 제안하고 확장하는 것도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유아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나 원하는 장소들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차 관련 내용은 할 얘기가 너무 많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중점으로 연습해 보시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2차 준비하면서 도움받았던 거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지스쿨 현직 교사 피드백인데요. 사실 2차는 준비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서진쌤이 수강생 대상으로 현직 선생님들에게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현직 선생님들한테 받는 거다 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들을 들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책에서 나오는 뭐 이상적인 거 말고 정말 현실성 있는 방안들? 이런 게 진짜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꼭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스쿨에서 서진쌤이랑 키즈쌤이랑 2차 합격 특강을 해주셨어요. 학원에 가서 직접 그 앞에서 면접이랑 시연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시험 직전에 이제 현장감을 조금 느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확실히 많은 경험이랑 경력을 가진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사소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셨고, 또 키즈쌤이 일반 유아 교수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유아 교육 관점에서도 많은 조언과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다 보면은 일반 유아 교사들한테 피드백 받을 기회는 잘 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꼭 다 잘 챙겨가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의 수험 생활은 정말 느리게 가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렵고 막막해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치실 때는 조금 쉬어가기도 하면서 그냥 놓지 말고 꾸준히만 해나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